이제 곧 장맛비가 물러나고 나면 모두를 축축 처지게 할 폭염의 나날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들살이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여름에도 자연 속 치유는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래서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시원함을 안겨줄 특별한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바로 휴대용 에어컨입니다. 중복 투자를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우선 가장 비싼 제품을 검색해봤습니다. 땡땡땡땡 제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냉방 기능은 물론 난방 기능까지 갖춘 엄청나게 매력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무려 야외용 대용량 배터리 포함 230만원. 아내님께서 윤허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러던 중 눈에 띈 모델 하나. 현재 들살이 민족들에게 가장 핫하다는 모델을 발견했습니다. 대륙의 실수라는 타이틀을 표방하면서 이동형 에어컨 시장에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야심찬 모델. 바로 샤오미에서 나온 미홀 K1 맥스 모델입니다. 재원상의 제냉량은 무려 1500W. 앞에서 언급한 230만원짜리 최고급 에어컨과 같은 스펙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무려 13배가 저렴한 17만원입니다. 우선 구성품을 살펴보자면 배수 호스가 있고 배수구를 막는 고무 마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와 공기 배출관 연결 브릿지를 고정하는 나사 하나. 마지막으로 리모컨이 있습니다. 조립 과정을 보자면 스텝 1. 더운 공기 배출관과 본체를 연결하는 브릿지를 나사를 통해 고정합니다. 스텝 2. 주름관을 브릿지에 끼워 넣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더운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립 과정이 끝납니다. 이 정도면 남녀노소 누구나, 특히 기계치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리 아내도 아주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조립을 마쳤으니 외부 디자인을 살펴봅니다. 제 기준으로 보자면 만듦새가 나쁘지 않습니다. 세계인이 미뤄 짐작하는 중국산의 저렴한 이미지의 그것과 많이 다릅니다. 동작 버튼은 무려 터치입니다. 그리고 버튼들의 배열이 상당히 직관적이어서 누구라도 간단히 작동시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튼튼해 보이는 손잡이는 그립력 좋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본체의 무게는 스펙상 14kg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짐들 일만 있으면 늘 연약해지는 우리 아내도 거뜬히 들어서 차에 실을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테스트 전에 미홀 K1 맥스의 스펙을 살펴봅니다. 제냉량이 정말 1500W라고 써있네요. 그런데 소비 전력이 400W? 원래 냉매를 통해서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내는 에어컨은 소비 전력과 제냉량, 그러니까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내는 비율이 전력 소비량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정상인데 400W의 전력으로 1500W의 냉풍을 생산해낸다는 게 조금 믿기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K1 맥스의 성능을 테스트해볼 대상 공간은 콜맨 브랜드의 거실형 텐트인 웨더마스터 와이드 투룸 하우스입니다. 안에는 이너 캐빈과 생활 거실이 공존하는 5, 6인용 텐트입니다. 텐트 안에 적당한 위치에 에어컨을 올려두고 온기를 배출하는 주름관을 들려서 텐트 밖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텐트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틈새들을 단단히 막습니다. 이건 에어컨의 성능을 측정할 온도계입니다. 필요해서 찾을 때마다 안 보이는 체온 측정 온도계가 없는 관계로 바베큐 할 때 고기의 심부 온도를 체크하는 온도계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로우 체어에 앉아 있을 때 얼굴 높이 정도인 해먹 머리 부분에 온도계를 세팅하고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현재 텐트 내부 기온은 온도계 2개 모두 31도로 동일합니다. 메뉴를 냉풍으로 설정하고 온도를 가장 낮은 세팅 온도인 16도로 정합니다. 외부 배출구에 손을 갖다 대니 금세 뜨거운 바람이 배출됩니다.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테스트 시간은 30분. 자, 드디어 30분이 지났습니다. 30분 측정 결과 실내 온도는 2개의 온도계 각각 27도, 26도. 테스트 시작의 온도가 31도였으니 약 4도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풍량도 일반적인 가정용 선풍기에 비해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앉아서 바람을 직접 피부로 맞으면 상당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40도에 육박하는 혹서기에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의 냉방력을 보이겠지만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더라도 꽤 놀라운 성능입니다. 만일에 3, 4인용 돔 텐트 정도였다면 혹서기에도 충분히 버텨볼만 하겠다 싶습니다. 차박용 미니밴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건 아주 주관적인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내친 김에 제 아지트에 자리한 컨테이너 농막에서도 테스트를 해봅니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온전히 받아서 흡수하는 철제 컨테이너입니다. 배출구를 창문 밖으로 향하게 세팅하고 블라인드 정도로만 공기의 유입을 막습니다. 현재 컨테이너 온도는 텐트와 마찬가지로 31도. 30분 테스트 결과 실내 온도는 27도를 기록합니다. 약 4도가량이 하락했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송풍구에 직접 온도계를 설치합니다. 측정 결과는 19도. 그런데 두 번의 테스트 중에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송출되는 냉풍의 방향이 약 20도가량 왼쪽으로 꺾여 있습니다. 바람이 옆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혹시 내가 풍향을 조정하는 버튼이 있다는 걸 깜빡한 건가? 라는 생각으로 찾아보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 뽑기를 잘못한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직접 뜯어봅니다. 송풍 방향이 왼쪽으로 향하는 이유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 원형 송풍 날개가 왼쪽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람이 좀 왼쪽으로 쏠려서 나오면 어떻습니까? 17만 원인데. 그리고 전기 코드선이 시작하는 부분 오른쪽에 배수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고무마개로 막혀 있습니다. 자가 배습 기능 이런 거 믿지 마시고 무조건 배수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배출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작동 중에는 본체가 꽤 많은 양의 물을 울컥울컥 내뱉습니다. 습도나 온도 등의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테스트 3시간 만에 손바닥만한 보울에 물이 가득 찹니다. 이번에는 전기 소비량을 측정합니다. 리뷰를 위해 평생 가지고 있어도 절대 쓸 일 없을 것 같은 전력량 측정기를 구매했습니다. 콘센트에 측정기를 꼽고 측정기에 에어컨 코드를 꼽으면 실시간으로 소비되는 전력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냉방을 가동했을 경우 측정값이 650W에서 670W를 상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확인한 결과 700W를 훌쩍 넘는 후기를 본 적도 있습니다. 재원상으로는 소비 전력이 400W라고 적혀 있었던 걸로 봤을 때 실소비 전력량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별히 전기세를 걱정해야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 모델을 들고 캠핑장을 찾았을 때입니다. 일반적인 캠핑장의 허용 전력이 600W라는 걸 감안했을 때 자칫하면 차단기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캠퍼에게는 조금 애매한 전력 소비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음 발생 부분입니다. 스펙상으로는 45dB이라는 수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본체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측정됐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직접 휴대폰 앱으로 측정을 해봅니다. 본체와 30cm 거리 측정 결과 평균 64dB, 1m 거리에서는 평균 55dB, 1.5m 거리에서는 평균 51dB로 측정됩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개인차가 큰 게 소음을 받아들이는 청각의 민감함이니 대충 이런 정도구나 라고 느낌만 전달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테스트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예를 들어 올 한 해 고장 없이 잘 쓰고 내년에 다시 꺼냈는데 고장이 났다? 그러면 큰 고민 없이 재구매를 선택할 만하다 입니다. 왜냐하면 17만 원이니까요. 물론 17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성비가 좋은 것도 분명합니다. 이상으로 아주 주관적이었던 샤오미 미올 K1 맥스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